있잖아. 그럼 갈 수 있는 거야. 왜 못 가는 게 아니야. 가야 정상인 거고.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걸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1시간에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못 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집중력이 문제인 거고 계산을 잘못 들이고 있다는 거야. 수학도 1시간 동안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진짜 어려운 문제는 3문제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시간에 수학 문제를 갖다 10문제를 못 푼다? 바보 아니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봐라. 국어가 몇 분 주냐? 수능에서 80분 주지. 몇 문제지? 몇 문제? 문제를 떠나지 말자. 떠나지 말고 내 국어 문제지 보니까 16페이지 정도 되더라. 16페이지에서 많을 때는 20페이지, 24페이지까지 나오더라고. 그러면 누가 시험 볼 때는 80분 동안에 24페이지를 본다니까? 국어 문제를 풀고 있다니까? 문제를 푼다고 지금. 영어도 마찬가지로 70분 동안에 45문제를 풀고 있다니까? 45문제를 푸는데 영어 문제도 다 보면은 보통 이것이 지문이 몇 개지 그러면 18번부터 45번까지 지문이 있다니까? 그 1시간도 안 된 시간 동안 너가 다 풀고 있다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그렇게 해. 수학도 마찬가지로 시험 시간 내에 그 문제 다 풀잖아. 그러면 그 평상시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근데 평상시에는 정신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공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 공부하면서 엄마 수학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고 있고 수학 공부하면서 영어는 언제 할까? 이 생각하고 이거 뭐 공부 못하는 새끼들 특징이라고 걔들이.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야. 공부할 때 딱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시간 관리를 해야 돼. 시간 관리.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에 만약에 200페이지를 공부를 못했다. 그럼 공부 안 한 거거든. 몇 시간 동안 공부한 게 아니라 5시간 공부하면은 보통 100페이지는 넘어가. 일반적으로. 근데 하루 내내 앉아있는데 너희들의 평균적인 공부하는 시간은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이일 거야. 공부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놀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놀았다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려면 억지로라도 페이지 수를 늘리는 연습을 해봐. 그리고 나서 페이지 수를 늘렸을 때 그 다음부터 공부는 직접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야. 머릿속에 들어올 필요 없어. 일단 페이지 수를 늘려. 페이지 수를 늘린 다음에 공부는 그 다음에 하는 거라고. 뭐 또 있다 했었지? 집중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딱 놔둬놓으면 바로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한 건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집중하는데 이랬어가지고 집중력을 키운다라고 움직이고 다니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물어봐봐. 너 지금 집중되냐? 집중 안 돼. 집중될 때까지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야. 집중될 때까지 앉아있는 아이들이.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나 고시 공부할 때 앉자마자 뭔 집중이 돼. 별거 다 생각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손 씻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나기 시작해. 그래서 책상 좀 정리하고 공부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다 무시하고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책을 갖다 연습장에 받아 쓰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집중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안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딱 하루에 3번 이상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너희들은 보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언제 20분 되지? 언제 종치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변해버린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공부에 빠르더라야 돼. 그리고 사실은 내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려면 지금 독서실에서 울리는 차임벨 소리도 안 들려야 정상이야. 한번 집중이 되면 들리지도 않아, 그런 거 써요. 그런 것 따윈 들리지가 않아. 애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런 것이 집중이고 그렇게 돼야지 그 뒤에 쌓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만 생각해가지고 난 서울대 가야 돼 이 생각만 해가지고 하면은 나 서울대 가야 되는 생각을 맨날 하는 놈 치고 서울대 간 놈 본 적 없거든. 걔들은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하루하루의 일에 대해서 그 범위, 오늘 못 끝낸 것에 대해서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계획 세운 대로 했는데 3페이지를 공부를 못했다. 3페이지를 열받아갖고 집에 가고 3페이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3페이지를 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공부 방법을 늘리는 게 뭐냐면 나 이러다 죽겠다 싶었을 때 그때 3페이지 더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잘 성공하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공부빨 봤네 해갖고 졸라 나가불고 다음날 뻗어있고 이런 애기들이 이제 별해본 애기들이고. 보통 애들이 그런 애기들 치고는 지방 국립대도 간 경우도 본 적도 없어. 지잡 때나 가지. 그러니까 일단 오늘부터는 이전의 나를 다 잊고 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딱 정해준 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서울대는 뭐 어렵지도 않다. 보니까 1000명이나 뽑더만. 엊그저께 발표한 거 봤더니 1000명이나 뽑는 것이고 전국에서 1000명하지 못해. 분신같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전국에서 1000명이면 중앙고하고 청구하고 합한 거에서 그 정도 인원수나 뽑는다니까 지금. 엄청나게 뽑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못 들어가 바보같이. 전국에서 그냥 그 천등 안에 금방 들어가는 거지. 자, 3번 보자. 3번부터 1, 2번은 누구 과정이 아니고
그때 나는 overheard, 엿들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놔봐봐. 엿들은 것도 뭐지? 이것도 지각동사야. 목적어 이렇게 꾸며주는 말. 엿들었는데 여자인데 우리 뒤에 있던 여자가 속삭이는 것이지. 그래서 원형 부정사. 속삭이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이 말이야. 근데 누구한테? 그녀의 남편한테 속삭이는 걸 엿들었는데 look at those two. 저 두 명을 찾아봐봐. 아마도 out, 나온 것 같아. on one of their first date. 그들의 첫 번째 데이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 이 말이야. 얘들이 처음 데이트하나 봐. 라는 이야기야. 쟤들 좀 봐봐. 얘들이 처음 데이트하러 나왔나 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엿듣게 되었습니다. overheard도 무슨 동사라고? 아, 들으나 엿들으나 둘 다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지. 다 듣다는 이야기니까.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언제지? 과거야, 과거. 과거 그 당시에 우리는 have been married, 결혼한 지가 for 13 years, 몇 년째래? 우리는 결혼한 지 13년째였었습니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 결혼한 지 13년이었대. 그럼 언제부터? 결혼 언제 했어? 그 이전에 결혼해서 그 당시 과거 그때까지가 몇 년이었다고? 13년이었다고. 그럼 뭘 써야 돼? 현재 완료가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지. 그 이전에 과거에 결혼했고 그때까지 이야기니까 과거 완료로 had been married 라고 써야지 맞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음? 네. 이 문제가 탭스 문제야. 탭스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 어떻게 나와? 그냥 우리 수능 정도의 지문이 나와. 그리고 나서 1, 2, 3, 4 번호만 써줬어. 밑줄 없어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곳을 찾으세요. 이거야. 번호가 밑줄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탭스에는. 그냥 1, 2, 3, 4번 번호만 써져 있고 문장 해갖고 독해를 해야 돼. 그건. 그러니까 우리 수능의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다가 한 문장별로 번호가 하나씩 달려있어. 1, 2, 3, 4 A, B, C로 달려있지. 근데 문제가 뭐야?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고르세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지문에 불과했었다고.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아 이거 과거 완료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야 돼. 근데 이런 문제 푸는데 주어진 시간이 30초야. 탭스에서는 30초 내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 자체가. 자, 4번도 봐봐. The teeth, 이빨이 귀찮게 했대. 누구를? 데이비드를 for some time,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근데 그는 알고 있었대. 그가 should have gone. should have pp가 무슨 뜻이지? 뭐뭐 했었어야만 했었는데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관련된 유감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치과 의사한테, 즉 치과에 더 일찍 갔었어야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 해버렸대? had put it off. 그것을 연기시켜버렸대. 얘도 시제가 뭐지? 과거 완료인 걸 보니까 이빨이 데이비드를 일정 기간 동안 귀찮게 했던 것은 지금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지. 그럼 과거 이전에 과거에서부터 과거 그 당시까지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had been 이라고 쓰는 게 맞겠다 말이지. have been이 아니라 had been. 그래서 두 번째 것을 답으로 보면 되고. 자, 5번에 Students with high grades organize their time. 학생들인데 이거 문장 분석 다 해보자. 지금부터는 방학 동안에는 철저하게 독해 수업이든지 문법 수업이든지 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문장 분석을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야. 자, 스튜던트 학생들이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조직했대. 그들의 시간을 조직을 합니다. 플래닝, 계획하면서. 근데 when they their assignment, 그들이 언제 숙제를 끝낼지를 계획하면서 라는 뜻이야. 아까 쌤 했던 이야기가 똑같지. 시간 관리 잘하라고. 너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숙제 내주면 어쩌냐? 지금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해보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방학 숙제 내줬을 때 첫날 다 끝냈다 손 들어봐봐. 마지막 날 다 끝냈다 손 들어봐봐. 방학 숙제 내줬을 때. 응? 그게 차이야. 첫날 끝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 원래. 응? 나는 일기도 첫날 다 썼어. 응? 그러니까 한 달 반치 일기를. 왜 뭐 뻔하지. 우리 앞집 살던 애 이름이 청수거든. 그 다음에 나하고 둘이 모였어. 우리 방학 내면. 야 이리 와. 오라 해가지고 월화수목. 그러니까 월화수목이라고 더 쉽게 설명하면 짝수나라고 홀수나라고. 짝수하고 홀수를 딱 정해서 짝수날은 무조건 나는 내가 일기 쓰고 홀수날은 무조건 청수가 일기를 썼어. 둘이 바꿨으면 됐어. 응? 왜냐면 우리 때는 일기도 검사했거든? 이게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놀았다는데 이게 사실인가를 갖다가 확인한 적이 있었어. 우리 때는 그거 아니잖아. 초등학교가 아니잖아. 초등학교는 0, 3일 때부터 초등학교고 나는 그네 아빠가 만들어 놓은 국민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감시가 굉장히 심했고
너그 국민교육원장 그런 거 외웠어, 안 외웠어? 안 외웠지. 어? 안 외웠잖아. 나는 외우고 살았다고. 우리가 그네 아버지가 시킨 반공교육의 희생자들이야. 어?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이승복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없었더만. 다 거짓말이더만. 나중에 보니까. 밝혀졌잖아. 한국의 10대 거짓말 해가지고 밝혀진 게 이제 이승복은 없었다.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진짜 땅굴 파고 막 쳐들어온 줄 알았어. 그래갖고 우리 고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반공 포스터 대회 하고만 했었어요. 반공 포스터 대회. 그래서 반공 포스터 대회를 맨날 했는데 포스터를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딱 써야 돼. 뭐 하자 이런 건데 더 이상 쓸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엄청난 기발한 생활을 했거든. 그거 뭐냐면 지도를 딱 그려놓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탱크, 이쪽에 우리나라 군인들 딱 써놓고 옛날에는 무슨 부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돼지개 소리 들었지 그때. 근데 짝순날, 홀순날 이렇게 딱 정해갖고 첫 마디는 나는 오늘 청수와 놀았다. 청수는 나는 오늘 정유와 놀았다. 그래 바꿔 쓰면 돼. 이것도 첫날 다 끝내놓고 나머지 40일 동안 팍 편히 노는 거지. 예. 이게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근데 문제는 이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 이게 뭔 문제지? when부터 시작해서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얘가 뭐란 이야기야? 시간의 절. 시간의 절인데 얘가 지금 딱 뺐더니 학생들인데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갖다가 다 뭐한대? 요렇게 자 짠데 조직한데 계획하면서 뭘 계획해? 플랜에 이걸 뒤에 빼봤더니 플랜에 뭐가 빠져버려? 목적어가 빠져버린다고.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플래닝에 목적어가 빠져버렸다. 뒷문장에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시간의 절을 발견하는 순간 시간의 절을 빼놓고 봐버렸더니 문장의 성립이 안 되더라. 해석을 해봤더니 언제 그들이 숙제를 끝내야 할지를 계획하면서 이 덩어리가 르이 붙었더라. 그럼 얘는 무슨 절이란 이야기야? 시간의 명사절이란 이야기야. 우리가 시간의 절에다가 사선을 그는 이유는 어떤 법칙 때문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얘는 시간의 무슨 절이라고? 명사절이라고. 그러면은 미래는 뭘로 써야 돼? 미래로 써야 돼. 계획은 언제 하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시제로 뭘 쓰는 게 맞다? will complete 를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언제 즐가 숙제를 끝낼지를 계획하면서. 이해됐지? 네. 자, 6번 문제는 실제 수능의 90년도에 나왔던 문제야. 이것이 94년도 수능 문제야. 94년도 수능 문제. 수능이 언제부터 실시됐다고? 94년도부터 수능이 실시됐어요. 근데 94년도 수능을 몇 번 봤지? 2번 봤어, 2번. 1차 수능과 2차 수능을 받고 1차 수능하고 2차 수능 중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온 것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멍청하게 1차 수능을 쉽게 내고 2차 수능을 어렵게 내는 바람에 2차 수능을 보다가 다 가버렸어 집에 애들이. 어차피 옛날보다 안 나오겠다 그래갖고 집에 가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년도부터 수능이 1회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94년도 수능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면 누구도 수능을 2번씩 봤을 거야. 그래서 빨리 그냥 시험 보고 끝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안타깝지. 자, 그는 원했는데 알기를 원했대. What kind of girls? 어떤 종류의 소녀인지 그녀의 언니들이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상황을 설정해봐. 그가 뭐 한다고?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가 알고 싶어 했는데 그녀의 언니들이 어떤 종류의 여자들인지를 알고 싶어 했고 what a father, what과 like나 펴져가지고 how와 똑같은 뜻이지.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how long,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뭐가 얼마나 오래되었어? 그녀의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일단은 틀린 게 보여. has died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했었지. die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일회성 동사. 한 번에 끝나버리는. 죽을 때까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동사일 경우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단 이게 잘못됐는데 이걸 맞게 고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문제지.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게 언제야? 과거야. 그러면은 그녀의 엄마가 돌아가신 건 언제지? 얘가 알기를 원했던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 이전의 과거에서부터 이 당시까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대. 그럼 일단 시제는 뭘로 써야 돼? 과거 완료시로 써야 돼. 그러니까 had 플러스 pp인데 had died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뭐 어떻게 쓴다고? had been dead 이렇게 써야지 맞다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는지를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had been dead 라고 고쳐야지 올바른 표현이다 하는 이야기야. 하나 뭐였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수능의 변청 과정이 알지? 두 번 보다가 한 번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본고사 실시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번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학별로 본고사를 실시했었어요. 본고사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 수학 문제 5문제 정도 나오면 그 중에 3문제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대 문제나 연고대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지금 2학년 올라간 아이들부터 지금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저씨의 딸분께서 뭐 영어를 절대평가로 만든다 어떤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립대학교 측에서는 전부 다 우리도 뭐 하겠다 본고사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절대평가 희생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다 하더라도 1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영어 A형, B형으로 나눠놨다가 명박이가 몇 년 실시했지? 1년 실시하고 다시 딱 없애버렸잖아. 이 명박이의 그 엄청난 공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영어 잘하는 애기들이 재수해가지고 그 재수생들 지금까지 쌓여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의 후계자께서는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90점 맞으면 1등급, 89점이면 2등급 이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 고2 올라간 애들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는 상태야. 근데 만약에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분명히 이것은 그 연도, 그러니까 현재 고2 올라간 애들한테만 그것은 적용이 될 거야. 현재 고1들은 적용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교육정책, 그건 잘못된 교육정책이야. 하면서 졸라 비판하겠지. 그러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긴 할 건데, 지금 절대평가제로 만든다고 했었을 때, 각 대학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본고사 실시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본고사 문제는 너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이야.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다 주관식으로 나오는 주관식이나 서술형으로 나오고 거의 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고3들, 재수한 사람들은 올해야, 올해. 네? 올해 외에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면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은 올해는 재수 힘들 거야. 올해 떨어지면. 그러니까 꼭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야 돼. 자, these family trips. 이 가족의 여행들은 일반적으로 계속됩니다. until이 나왔네. 접주동인데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주어동사니까 얘가 무슨 절이지? 시간의 절이야. 가족의 여행이 계속될 거래. 뒷문장 빼도 말이 돼. 계속 될 건데 앞문장에 뭐가 안 보여? 시간과 관련 있는 명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이건 시간의 무슨 절이다? 시간의 부사절이다. 그러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형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뭘 써야 되겠다? 현재형으로 become 이라고 써야지 맞겠다 이 말이야.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자 8번 Until photography was invented 사진이 발명되어질 때까지 언제 발명되어졌지? 과거. 그지? was가 나왔으니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have never seen 본 적이 없대. true likeness 진짜 똑같은 것을 of their president 그들의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대. 이때까지래. 사진이 발명되어진 게 과거라면 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언제지? 그 이전의 과거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라 무슨 완료? 과거 완료로 had never seen 이라고 써야지 맞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지금 딱 보니까 아 수능에서 과거 완료가 꽤나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게 전부 다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이다. 그리고 그냥 지문이 아니라 다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잘 분석을 해야 돼. 9번에 managers hope 매니저들은 희망합니다. When customers 밑줄 고객들의 속력이 늦춰졌었을 때 그들이 will buy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한대. 근데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절 내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가 문장의 앞에 나와서 컴마를 찍었다? 그럼 얘는 무슨 절이라는 이야기야? 부사절이라는 이야기고 이 절 속에 when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절? 시간의 부사절. 그러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쓸 수 없음. 그럼 뭐가 답이야? 현재 시제를 답으로 써야 될 것이고 자, 파스텔은 10번 believed 믿었습니다. 그가 had a cure 치료책을 가지고 있다고 for rabies 광견병에 대한 치료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을 주진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람한테 안 줬대. 그 이전에 준 적이 없대. 지금 문제가 ago냐 before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가봐. ago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제하고만 결합이 가능하라고? 과거 시제하고만 결합이 가능하고 before는 과거 완료. 두 번째 과거. 세 번째 현재 완료하고 전부 다 결합할 수 있다라고 있었어. 그렇다면 지금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앞문장의 시제를 봐봐. 어떻게 써져 있지? had never given. 얘가 무슨 시제야? 과거 완료지. 그럼 누구는 안 돼, 일단 여기서. ago는 안 돼. 그럼 누가 답이야? before가 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해했지? 네. 자, 그 다음에 11번. yesterday 나왔네. yesterday는 뭐야? 명백한 과거 시제 표시 부사. 그래서 과거 시제. 그는 들었대. 그가 들었던 건 과거야.
뭐라고 들었냐면 그가 마침내 after all 마침내 뭐 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라는 말을 들었대. 그것을 통과했단 말을 들었대. 그럼 얘가 들었던 게 과거야. 그러면 얘가 시험에 합격한 건 언제지? 그 이전의 과거지. 그러니까 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겠지만 합격한 다음에 소식을 듣는 거야? 동시에 듣는 거야? 합격한 다음에 소식을 듣는 거지. 내가 서울대학교가 합격자를 발표했대. 전화를 해봤어. 합격했네? 라고 하는 거 알게 된 거야. 합격이 먼저야? 전화가 먼저야? 합격이 먼저지. 그러니까 합격한 건 한 시제 더 앞선 시제지. 그래서 뭘 쓰는 게 맞아? had passed 라고 쓰는 게 맞아.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에 flight cancellation 비행기 취소가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걸 별표지. 언제부터? 지난 4월 이래로 쭉. since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 이래로 쭉.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증가하고 있는 중이래. 그 말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시제는 어떤 시제를 써야 된다?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 has been increasing 이라고 쓰면 되겠네.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쓴다면 has been increasing 내지는 has increased 둘 다 가능해. 현재 완료로 써도 되고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써도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야. 누구 때문이다? since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since 때문에. 자, 13번 He will be an accountant. 그가 회계사가 돼 있을 거래. 뭐가 나왔어? 이거 조심하라 했었지?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일단 time으로 끝나는 것은 품사가 접속사다. 근데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동사는 시간의 무슨 절이다? 시간의 부사절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b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강력한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근데 네가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때 얘는 회계사가 돼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비록 현지형으로 써놓고 있지만 by the time 다음에 주어동사가 무슨 절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미래 시제 대신 현지형을 써놓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앞에는 누구 때문에 여기서? by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by 때문에 by가 강력한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쓴다고? 미래 완료형으로 쓴다고? 미래 완료형으로 써야지 맞다고. 그래서 will have been on account 이렇게 써야지 맞다고. 외대 경시대회 문제야 이게. 뭐 문제라고? 외대 경시대회 문제. 공부사 시절에 옛날에 외대 경시대회 문제 이거 틀린 것을 찾아서 알맞게 고치세요라고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by the time 다음에 주어동사가 있었을 때 by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완료의 의미 때문에 앞에 주절은 미래형이다, 미래 완료형이다. 미래 완료형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넘어가. 넣으시면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설명이 할 때 있으면 해줄 테니까. 자, it will not be long before. 자, before를 보는 순간 끊어. 시간에 무슨 절인지 봐보자. 자, 이시 주어, 빈칭 주어, will not be, 비동사의 보어로 long까지 잘 나왔어. 그치?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인 long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앞문장이 완벽해? 그리고 앞문장에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이건 시간의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야.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를 쓸 수 없고 뭘 써야 되겠다? 현재 시를 써야 되겠다. 그럼 이거 해석은 it will not be long before가 무슨 뜻이냐? before long과 똑같은 뜻이야.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before long. 그럼 before long은 또 무슨 뜻이냐? soon의 뜻이야. before long, soon. 곧 이란 뜻의 표현으로 쓰인다 이 말이야. 직역하면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이면은 곧 우리는 신혼여행을 갈 겁니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이해됐지? 근데 before long과 또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long before야. 차이는 before하고 long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before long하고 비교할 때 long before는 무슨 뜻이냐면 훨씬 오래전에 라는 뜻이야. before long은 곧 머지않아서 라는 뜻이지만 long before는 무슨 뜻이라고? 훨씬 오래전에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시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문제까지 한번 끝내봤다 라는 이야기야. 자, 오늘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 들어가지. 이제부터가 진짜로 중요한 건데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데 뭐냐면 수동태편 문제야. 자, 우리가 일단 ten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voice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voice. voice는 무슨 뜻이지? 목소리 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영어로 태가 voice야. 능동태가 active voice, 수동태가 passive voice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 테라고 하는 것을 보이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사를 다르게 표시해버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 능동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쓰는 게 능동태고, 국어에서는 굳이 비교한다면 뭐 피동, 사동 이런 걸로 비교를 하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야. 사동은 오히려 사역동사가 비슷한 것이지 뭐 능동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 그래서 영어 자체 내에서 특이한 건데, 영어는 동사가 주어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행위를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행위를 당하는 놈인지 그걸 보여준다는 거야. 행위를 당하는 놈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객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동사까지만 딱 본다 하더라도 아, 이 주어가 한 거구나, 아, 이 주어가 당한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게 능동 형태의 능동태라면, 여기서 객체는 이 동사의 행위를 당하는 놈이 객체니까 목적어야.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 그게 수동태야.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 수동태다. 그러면 주어가 행위를 하는 놈이 아니라 행위를 당하는 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사는 형태를 바꿔서 어떻게 등장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등장해. 이것이 수동태야. 별거 아니야. 지금 동사가 그냥 동사로 등장한 게 아니라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로 등장했으면 내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행위를 한 놈이 아니라 행위를 당한 놈이에요. 이걸 보여줄 뿐이라고.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로 나가면 아, 이것은 수동태구나. 그럼 동사도 알아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구나.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바뀌게 되겠어? 그러면 요 주어에 의해서 행해진 동작이니까 의해서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by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형태로 바꿔놔야 되겠지. 전치사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가 그대로 주격으로 나올 수는 없고 목적어 형태인 목적격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수동태의 기본 원리야. 근데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도 수동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포기한 시점이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포기해. 너 생각해봐. 지금 영어 포기했던 애들 왜 포기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90점 못 넘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1학기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굿모닝에 대한 답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싶으면 땡큐에 대한 답으로 틀린 것은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근데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딱 끝나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갖다 한 4-5장을 동시에 넣어가지고 외워라고 시킨다고. 그게 뭐냐면 동사의 3단 변화. 갑자기 일반 동사가 3가지로 변화한대. 그래서 과거 분사 형태로 나와서, 그래서 어떤 것은 AAA형, 컷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ABB형, ABC형 막 이렇게 외우라고 시킨단 말이야. 그때부터 일반 동사의 3단 변화를 외우기 싫어가지고 포기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걔네들은 이게 제일 어려워. 왜냐면 항상 주관식으로 이 자리 밑줄이니까. 뭐의 밑줄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밑줄이고, 중학교 때 물어보는 것은 항상 과거 분사 형태를 정확히 숙지시킨다. 이게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육의 목표야. 영어 교육 지침서에 보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육의 목표는 첫 번째, 품사를 정확히 숙지시킨다. 두 번째, 과거 분사 형태를 정확히 숙지시킨다. 이게 중학교의 교육 목표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동태에서 항상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거야. PP 형태가 맞냐 틀리냐. 이걸 시험에 물어봤었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야. PP 형태가 맞냐 틀리냐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훨씬 더 쉽다고, 고등학교 수동태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동태에서 공부해야 될 거 정리해놓을게. 자, 첫 번째, 목적어가 주로 나가는 수동태라는데 1번, 목적어라고 다 주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야. 그러면 타동사에서 목적어는 무조건 수동태의 주어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수동태에서는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뀐다는데 이 중에 누가 동사냐? 비동사가 동사다. 이게 두 번째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세 번째,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뀐다는데 진짜 전치사 by만 쓰냐?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뀐다는데 그렇다면 주어는 무조건 by 뒷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야.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게 네 번째.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동태야. 간단한 거라고, 간단한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목적어가 다 주어가 될 수 있느냐, 수동태로 쓰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인 즉슨 뭐냐면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 이야기야.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 외우자. 수동태 불가능한 동사들은 그냥 항상 시험에 나오는 놈들만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버리는 게 편해. 그냥 마음 편히 외워버리는 게 편해. 이유는 다 달라. 자, 첫 번째, 항상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해. 항상 뭘로만 쓰이기 때문에?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더라. 다 외울 것도 없고 5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와. seem, appear, disappear, occur,
happen 이 5가지만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seem, appear, disappear, occur, happen 이 5가지는 항상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수동태가 불가능하니까 뭐가 틀린 거야? is seemed, 땡, was seemed, 땡, have been seemed, 땡, had been seemed, 땡. 지금 전부 다 내가 전부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 무조건 틀린 거라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겠지? has, already, been, disappeared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냥 이것도 실제 수능에 나왔던 구문이지. 그냥 disappear가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외웠는데 어떤 순수한 출제자가 is disappeared가 맞게 틀리게 내지는 was disappeared가 맞게 틀리게 이거 안 물어보면 되니까. 그게 간단하게 안 물어봐. 지금 형태를 봐봐. 늘릴 대로 늘려놨지? has 부사 빼봐. been disappeared 이것은 비동사를 뭘로 써놓고 지금? 현재 완료 형태로 써놓고 pp니까 이게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지. 이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이라고. 뭘 빼야 맞아? 얘를 빼야 맞지. has disappeared라고 써버리면 그냥 현재 완료일 뿐이야. 우리가 시제에서 봤듯이 동사에 has 플러스 pp 형태니까 능동태고 얘는 시제가 뭐라고? 현재 완료일 뿐이라고. 근데 has been 써버리면 비동사에 has been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이해했어?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항상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 것들 달달달 외워주세요. 이건. 자, 두 번째. 국어로 봤을 때는 수동으로 써야 될 것처럼 느껴져. 왜냐하면 되다 라는 뜻이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자동사로서 원뜻이, 원래 뜻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 이것들은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국어에서 능동, 수동이 없다 했었지. 그냥 굳이 비슷한 거 찾자 그런다면 사동, 피동의 개념이 있겠지만 국어에는 능동, 수동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국어하고 차이가 나서 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하다가 능동이고 당하다나 되다가 수동이라고 해석되거든. 그러니까 국어로 보기에 얘 수동태로 써야 될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대부분이 그래. 국어로 보기에 당하다 되다는 거의 수동태야. 근데 희한하게 영어에서 원래 동사의 의미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있더라. 따라서 얘네들은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되더라. 누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consist of가 있지. consist of가 무슨 뜻이냐면 뭐뭇으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야. 자, 국어로 보기에는 구성되다니까 아 이거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고. 근데 아니라고. 원래 뜻이 뭐라고? 구성되다라는 뜻이라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compos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근데 compose는 원래 무슨 뜻이야? 구성되다가 아니라 이 동사는 구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라고. 그러니까 구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를 이용해서 구성되다라고 쓰기 위해서 무슨 태로 써야 돼? 수동태로 써야지. 그래서 be composed of 이것이 구성되다라는 뜻이야. 그럼 누가 특이해? 지금 국어랑 비교해 봤을 때 consist가 특이해? compose가 특이해? consist가 특이하잖아. 걔가 원래 뜻이 뭐라고? 구성되다라는 뜻이어서 원래 능동으로 뜻이 구성되다니까 수동태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조심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is consisted of 땡 한다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무조건 틀린 거다. 두 번째 얘가 있지? 누가? belong to가 무슨 뜻이야? belong to가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속하다 그러거든 대답을. 그럼 속한 게 소유한 거야 소유된 거야? 이 책이 나한테 속해 있대. 그럼 이 책이 나한테 소유된 거야 나를 소유한 거야? 소유된 거지. 그럼 이 말의 의미가 소유되다라는 뜻이야. 소유되다. 그래서 원래 능동으로서의 의미가 소유되다라는 뜻이어서 얘는 수동태를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그럼 belong to는 안 된 거 두 가지 나오네. 자, 배우들 한번 해보자. 어제 belong to가 나왔어. 그제 토요일날. 얘가 뭐냐면 소유되다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동사지? 소유동사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돼? 진행형이 안 돼. 진행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원래 의미가 소유되다니까 아 얘는 원래 뜻이 수동태처럼 해석이 되어지는구나. 자동사구나.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 result가 나와. result in 내지는 result from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떠어떠한 결과가 되다라는 뜻이야. 결과가 되다. 원래 뜻이 되더라. 따라서 얘는 수동태로 절대 쓸 수가 없는 동사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게 중학교 때 전치사에 너무나 많은 중점을 두다 보니까 The accident was
The accident was resulted from his carelessness. 만약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을 의심을 안 한다고. 뭐 물론 그렇지. result in과 result from의 차이점도 있지. result in이 나와 있으면 in 뒤에 뭐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from은 from 뒤에 뭐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앞에 나온다. 이건 중학교 때 문제라고. 중학교 때 문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고등학교 때 전치사를 만약에 물어본 선생님이 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내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전치사를 문제에 냈다. 그 새끼는 영어 선생님도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 왜냐면 고등학교 영어 지침서에서는 전치사 물어보란 말 없어. 그냥 중딩 때나 물어보는 거고 초딩들이나 배우는 거지. 이게 뭐냐면 전치사가 우리 국어에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 조사랑 똑같은 거라고. 너희가 중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깨서가 맞냐, 할아버지 가가 맞냐, 할아버지 르리 맞냐 이게 나오냐? 안 나오잖아. 그걸 왜 물어봐 그걸? 물어보면 그 자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냥 그런 학교는 그 영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럼 이거 봐봐. The accident was resulted from his carelessness. 그래서 전치사에 초점을 둔다면 그의 부주의함으로부터 사고가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맞게 느껴진다고. 아니라고. 여기서 핵심은 얘라고. 비동사가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왜냐면 result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무슨 뜻이라고? 이것이 결과가 되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에서 절대 수동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라고 하는 거 주의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The accident was resulted. 우리나라 원래 해석해봐. 사고는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좋게 느껴지지만 아니다. result가 원래 그런 뜻이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수평태 수동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된다 이 말이야. 심심찮게 물어본다 resulting. 이거 나중에 수능 그 문법 문제 보면 우리가 수동태는 앞에 나와 있는 시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 파트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때 was resulted 가끔씩 나오니까 무조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지? 네. 사실 우리가 보려고 하면 이거지. 목적을 하고 다 주어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가 사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들이 있어. 즉 타동사니까 뒤에 목조어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목조어가 주로 나가면 수동태가 되는 것인데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더라. 이유는 왜냐? 말이 안 되니까 이 말이야. 한번 내가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 이 앞에 문제 풀다가 동사의 종류편에서 누가 있었냐면 리젠블이야. 리젠블은 분명히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뭘 쓰면 안 돼?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고 우리였다고. 근데 리셈블은 타동사인데 수동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말이 안 되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내가 아빠를 닮았습니다는 말이 되지만 아빠는 나에 의해서 닮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말을 써 안 써?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또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 되는 거 누가 했냐면 become이야. become이 타동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야? 요것은 타동사로 쓰였을 때 어울리다라는 뜻이야. 어울리다. 그럼 이 옷은 나한테 어울립니다. 그럼 맞지만 나는 이 옷에 의해서 어울림을 당합니다. 그런 말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have야. 너가 영어를 지금 몇 년 동안 해오냐면 5년 이상 동안 영어를 해왔는데 have 동사 수동태 본 적 있어? is had, was had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have는 수동태가 없는 동사라고. 근데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have가 가지다란 뜻이든 아니면 사역동사로 시키다란 뜻이든지 간에 have 동사의 수동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야. is had, was had, had been had 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럼 이건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구나. 네 번째, let. 사역동사 let이 무슨 뜻이지? 허락하다. 얘도 수동태 없어. is let 이란 표현 자체가 없는 거라고.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 된다. 그리고 가끔씩 토익이나 탭스에는 가끔씩 나오는 동사가 얘야. undergo 무슨 뜻이야? 겪다란 뜻인데 얘가 타동사인데 얘도 수동태를 쓸 수 없는 타동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일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수동태를 고쳐놓고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알기 전에 차라리 뭐 해라? 그냥 안 된다고 외우고 있는 게 좋아. 근데 각각 수동태가 안 되는 이유는 다 똑같진 않지. 첫 번째 항상 자동사로만 쓰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두 번째 어떤 동사들이 있다고? 우리 국어로 봤을 때는 수동태로 써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어로 원뜻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세 번째 뭐가 있다고?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달달달 외워버려라 이 말이야. 암기? 오케이? 응, 암기.
자, 그래서 1번 끝났어. 간단하지? 수동태 편에서 첫 번째 이론 끝났고. 자, 두 번째 이론 뭐냐? 수동태에서 누가 동사냐? 수동태에서 능동의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뀐다라고 했었는데, 자, 두 번째는 수동태에서는 누가 동사냐가 문제인데, 수동태에서 동사는 누가 동사다? 비동사가 동사야. 수동태 동사는 누가 동사라고? 비동사가 동사라고. 야, PP는 뭐야, PP? 과거 분사. 분사는 품사가 뭐고? 형용사. 그럼 누가 동사야? 비동사가 동사니까, 수동태에서 동사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뭐 배웠어? 비동사가 동사니까 따라서 지금 이 전의 과정이 뭐야? 뭐 공부했어? 시제. 그러면 시제 변화는 누구만 한다? 비동사만 시제를 바꾸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동사만 시제 변화를 하는 거야. 수동태에서 동사는 비동사만 동사고,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했었어? 시간의 표현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다? 동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동태에서도 시제가 변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비동사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가 이거 중학교 때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많이 틀렸을 거야. 근데 그때 틀렸을 만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이제 느껴져야 돼. 봐봐. 탐이 라이크스 좋아한대. 누구를 좋아하냐면 제인을 좋아한대. 이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기서 누가 주어지? 탐이 주어, 라이크스가 동사, 제인이 목적어. 수동태로 고치면 누가 주로 나가야 돼? 제인이 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제인이야.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얘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어야 돼. 누가 동사라고? 비동사가 동사라고. 시제가 무슨 시제지? 현재 시제지. 능동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니까 비동사를 현재으로 쓰면 돼. is. 다음에 PP 형태. liked by time. 요것이 일단 수동태야.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자. 윗문장에서 시제에 따라서 변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동사밖에 없다고. 윗문장의 동사가 누가 동사야? likes가 동사야. 얘만 변화하면 돼. 밑에 문장에서는 누가 동사야? 비동사만 동사야. 누구만 변하면 돼? 얘만 변하면 돼. 윗문장의 동사의 시제 맞춰서 밑에 비동사만 변하면 된다니까. 왜냐면 수동태에서 동사는 누가 동사니까? 비동사가 동사니까 시제는 비동사만 바꾸면 된다고.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러면? 가보자. 여기다가 liked였어. 어떻게 고치면 돼?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고치면 돼. 어떻게? was로. 얘가 시제가 현재 완료였어. has liked였어. 비동사만 어떻게 고치면 돼? 현재 완료로. 어떻게? has been으로 쓰면 되지 뭐. 나머지는 다 똑같다니까. 안 변한다니까. 동사가 아닌데 왜 변해 애들이. 시제에 따라서 변하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동사밖에 없으니까 비동사만 자꾸 변해주면 돼. 위에 거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만약에 위에 게 동사의 시제가 was liking이었대. was liking이면 얘는 뭐야? 비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ing니까 이 시제가 이름이 뭐야? 과거 진행형이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 다 복습돼 있어야 돼. 비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ing면 시제 이름이 뭐라고? 과거 진행형. 그럼 얘도 과거 진행형으로 고치면 돼. 비동사의 과거 진행형. 3인칭이니까 was. 다음에 동사 오는 다음에 ing니까 어떻게 쓰면 돼? was being 쓰면 되지. 그러면 Jane was being liked by Tom. 이러면 맞아. 이게 맞는 문장이라고. 이해하냐 지금 뭔 말인지? 자, 윗문장의 동사가 will like였어. 무슨 시제지? 미래지. 아, 여기다 똑같이 뭐렇게 쓰면 돼? will be 라고 쓰면 돼.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쓰면 되는 것이지. 이해했어? 이게 수동태 동사가 비동사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은 봐보자. 선생님이 천안 처음 왔었을 때 복잡하고 시험 문제였었어요. 네? 내신 문제에서 그냥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Tom used to like Jane. 얘를 수동태로 고치라고 주관식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처음 왔을 때 5년 전 문제인 것 같아. 5년 전. 내가 처음 여기 왔었을 때니까. 다 틀려보더라 이거. 고쳐볼래? 수동태로 고쳐볼까? 첫 번째 문장 분석해봐. 얘가 주어야. 누가 동사야? used야 like야. like가 동사야. 네? 왜냐면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무슨 뜻인데?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럼 이것은 뭐야? used to는 조동사야, 조동사. 두 단어 이상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구조동사라고 불러. 대표적인 구조동사가 used to, 두 번째 had better 이런 것들이 있어.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그러면 얘가 뭐라고 지금? 조동사. 과거의 습관 나타내는 조동사. 얘가 뭐지? 동사 원형.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자, 앞으로 빼봐. 누가 조로 나가야 돼? Jane. 이 동사의 수동태 어떻게 쓰면 되지? is, 현재라면 is liked by Tom 이라고 쓰면 되는데 문제는
능동의 동사를 봤더니 used to라고 하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그럼 수동태에서 동사도 비동사지. 비동사표 뭐 붙여주면 돼? used to 붙여주면 돼. 그러면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의 원형 be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Jane used to be liked by Tom. 이게 답이야. 이게 어려워? 아니잖아. 간단하잖아. 능동태 동사 빨리 구별하고 수동태에서 누구만 동사니까 비동사만 동사니까 비동사의 시점 알아서 다 바꿔주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냐? 이게 뭘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수동태에서 동사는 누가 동사다? 비동사가 동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거야. 이해했지요? 네. 그 다음에 수동태에서 동사는 비동사다를 증명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야. 요건 옛날에 동사의 종류편에서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봐봐. I saw her enter the room.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고 틀린 문장이라고? 맞는 문장이야. 왜냐면 내가 봤대 목적어 너는 뭔데 동사냐? 라고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대답한다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 저 부정사인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다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게 부정사라고. 저 부정사인데요? 그럼 아저씨가 야 투 어디 있어? 영어 부정사는 투 부정사지. 가만히 봐보세요. 앞에 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니까? 지각동사니까 지각동사는 지 뒤에 부정사가 나올 때 뭘 빼고 나오라고 시킨다고? 투를 뺀 무슨 부정사를 쓰라고 나온다? 원형 부정사 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됐지?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구나. 지각동사 때문에 부정사가 원형 형태로 나왔구나. 끝! 자, 이걸 수동태로 고쳐봐. 허가 주로 나와 she. 과거야.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인데 능동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를 과거로 was seen을 쓰고 그 뒤에 것을 갖다가 enter the room 써놓고 by me 이러면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왜 틀렸냐면 얘가 주어고 과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과거형 잘 썼구나. 얘가 그대로 내려갔구나. 근데 너는 왜 또 동사 형태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대답한다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다고. 그럼 얘한테 또 뭐라고 물어봐? 야, 영어에서 아무것도 아닌 부정사는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 to를 붙여야 되잖아. to 어디 있어? 라고 했더니 아저씨 딱 보더니 아까는 지동사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부정사가 to를 뺀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수동태로 바꾸는 순간 누가 동사가 돼버렸다고 지금? 비동사가 동사라고. 그럼 비동사 뒤에 부정사가 나올 때 to를 빼고 나와라.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다시 원래 부정사인 뭔 부정사가 나와야 돼? to 부정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이게 수동태에서 동사가 비동사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수동태에서 동사가 비동사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쓸 거야? 첫 번째, 수동태일 때 시제에 따라서 변화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비동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동사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야. 두 번째, 지각동사나 사용동사의 능동에서의 원형 부정사가 수동에서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것은 비동사가 동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알아먹었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해봐. 이제 1분씩 줄 테니까 두 문장을 고쳐봐봐. 자, My father made me repair the watch. 수동태로 고쳐봐. Repair the watch. 빨리 수동태로 고쳐. 누구를 불러서 고치라고 시킬지 몰라. 미리 고민하고. He let her son go out at night. 수동태로 고칩시다. 빨리. She had her students do their homework. 이 세 가지를 수동태로 고쳐봐. 3분.
안 보여? 자, 들어갑니다. 뭘 고민해. 그냥 보면 되지. 얘가 목적어. 어떻게 써야 되겠어? I, 과거,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was made. 능동태에서야 사역동사가 동사였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였겠지만 수동태에서는 뭐가 동사야? 비동사가 동사니까 투부정사로 to repair the watch by my father. 알았음? 네. 자, 두 번째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동사의 시제 뭐야? 현재야, 과거야? 과거. 왜냐면 let은 3단 변화해봐. 어떻게 변하지? 현재도 원형도 let, 과거도 let, 과거 분사 형태도 let이야. A형. 근데 얘가 왜 대놓고 과거냐면 현재라면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S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뒤에 S가 없는 걸 보니까 과거야. 그러면 앞으로 가보자. 주어, 목적어를 주어로 뺐어. her son. 과거니까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was, let 쓰고 능동의 원형 부정사를 수동의 투부정사로 to go out at night by him. 이렇게 쓰면 틀려. 이렇게 쓴 애들이 아마 내가 알기에는 반 이상일 거야. 일단은 과거구나. 그래서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썼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의 능동에서의 원형 부정사는 수동에서 뭘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뀐다. 좋다. 아니다 이 말이야. 왜냐면 앞에 봐봐.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없는 동사. 뭐가 나와 거기에? let이 있어. let. have와 let은 수동태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이건 맞아. 비동사가 동사니까 투부정사로 바뀐 건 맞는데 이게 없다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let이라고 하는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피편태의 수동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고치래. 그럼 굳이 고치려면 let을 쓸 수는 없어. 근데 let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쓸 수는 있어. let이 사역동사 중에 무슨 뜻이라고? 시키다가 아니고 옛날에 뭐라고 했어? 허락하다는 뜻이 했잖아. 허락하다. let은 허락하다니까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와. 그럼 어떤 동사가 있지? 가장 대표적인 게 allow가 있지. 그러면은 let을 수동태로 고치면 let 자체는 안 되는 것이니까 be allowed 투부정사 이렇게 고치면 돼. 그러니까 was let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동사 뭘 쓰자? allowed를 써서 her son was allowed to go out at night by him 이라고 쓰면 돼. 됐지? 네. have 동사도 뭐가 없다? 수동태가 없대. 수동태가 없으니까 얘를 갖다가 목적으로 일단 주어로 빼봐. her students 복수가 주어네. 그녀의 학생들이. 그러면은 과거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were를 쓰면 되겠고 복수니까 were고. 그 다음에 have 동사도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have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를 가져오면 돼. 사역동사 중에서 have 동사의 의미는 어떤 뜻이라고? 요청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어. 무슨 뜻이라고? 요청하다. 요청하다니까 ask가 요청하다지? 그래서 ask를 갖고 와서 were asked 능동의 원형 부정사 비동사가 동사니까 수동태 투부정사로 to do their homework by her 라고 쓰면은 올바른 표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능동에서의 원형 부정사가 수동에서는 뭘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뀌는 것은 누가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역동사 let이나 사역동사 have는 그 자체가 수동태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let을 수동태로 고치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사 누구를 갖고 온다? allow를 갖고 와서 be allowed 투부정사 have를 수동태로 고치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사 ask를 갖고 와서 be asked 투부정사로 고치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네. 그래서 이건 정확히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두 번째 거 끝냈네? 간단하지? 응. 수동태의 이론 요거밖에 없다 뭐.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다 주어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다. 못 나가는 게 있더라. 그게 뭐다? 그것이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들에 관련된 이야기다. 두 번째 수동태에서 동사는 누가 동사다? 비동사가 동사다. 비동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시제 변화는 비동사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 능동의 원형 부정사가 수동의 투부정사로 바뀌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야. 세 번째는 자,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뀐다는데 진짜 by만 가능하냐? 아니야.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가 꽤 많이 나와.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야, 우리가 이거 물어본다고 안 물어본다고? 전치사는 안 물어본대. 전치사는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근데 뭐 그냥 살짝 힌트를 주면 yes을 쓰는 것도 있고 두 번째 with를 쓰는 것도 있고 세 번째 in을 쓰는 것도 있고 네 번째 about을 쓰는 것도 있고 다섯 번째 전치사 to를 쓰는 것도 있어. 근데 굳이 이 중에서 미리 외운다면 to 쓰는 것 정도는 외워야 돼. 요것만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것도 공통적으로 전치사가 나온 이유는 다 똑같기 때문에 수동태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전치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나오는가를 이해만 하면 돼. yes은 보통 감정과 관련 있는 전치사야.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치사 at을 갖다 붙이더라. 그래서 be surprised at, 깜짝 놀랐다는 뜻이지. 우리가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는 전부 다 무슨 동사지? 타동사야. surprise가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고 bore도 마찬가지로 따분하다가 아니라 따분하게 하다. disappoint, 실망하다가 아니라 실망시키다. 전부 다 감정 관련 동사는 타동사로 쓰이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당했다라고 하려면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감정은 전부 다 뒤에다 뭘 쓰더라? yet을 갖다 붙이더라. be scared at 무슨 뜻이야? 겁먹었다는 뜻이지. scare가 무슨 뜻이니까 이것이 겁주다 라는 뜻이니까 뭐뭇에 실망했다? be disappointed at 이렇게 감정과 관련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뭘 갖다 붙이더라? 전치사 yes을 대부분 갖다 붙이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with는 with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슨 뜻이야? 가지고 라는 뜻이야. 가지고라는 뜻이라 보니까 같은 감정이라도 만족감은 가지고 있었을 때 느끼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니까 수단과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전치사 with를 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뭇에 만족하다 어떻게 쓰지? be satisfied with 이렇게 쓰는 거야. 뭐뭇에 만족하다. 뭐뭇으로 뒤덮여져 있다. 덮여져 있는 것은 그 도구를 가지고 뒤덮여져 있는 것이니까 be covered with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무엇을 뭐뭇을 가지고 주입을 당했다. be injected with 이런 식의 표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능에 나왔던 이것은 또 문법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수능에서 독해 문제로 나왔던 것은 the mountain 이런 표현 나온 적은 있었어요. the mountain was topped with snow 이런 표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be topped with는 무슨 뜻일까? 꼭대기만 덮여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산은 was topped with snow 꼭대기만 눈으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뭐뭇으로 또 가득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이것도 뭐뭇으로 가득 차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수동태 형태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응. 아니 쓰지마 안 나와. 왜 써 이걸. 그냥 도구맨 쓰라니까.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폭 빠진 경우야. 폭 빠진 경우. 폭 빠진 경우. 그러니까 나 같으면 굳이 수업 중에 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공부한다면. 그냥 가만히 보고 이해하다가 이해 안 된 부분만 체크하고 정리가 필요하다면 그냥 통계산 다운받아갖고 정리하면 되지. 뭐 한다고 지금 집중도 안 하고 여기다가 쓰고 있어. 이는 폭 빠진 경우에. 그래서 뭐뭇에 폭 빠졌다. 몰두하다. 어떻게 쓰면 돼? be absorbed in. 몰두하다. 우리 고3들 책에도 나왔지만 be involved in. 몰두하다. 뭐뭇에 사로잡혔다. be caught in. 사로잡히다. 뭐뭇에 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다. 달라붙어 있다. be stuck i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뭇에 달라붙어 있다 라는 뜻이야. 폭 빠져 있는 경우. about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걱정, 근심일 때 쓰는 거지. 걱정이나 근심 따위의 말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be concerned with는
이 뒤에는 도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 연관되다 라는 말로 쓰이지만 be concerned가 나왔는데 be concerned 바로 뒤에 about이 나오잖아. be concerned about을 써버리면 이때는 연관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걱정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야. be concerned about 쓰면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concerned 대신에 걱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감정 관련 동사 worry를 이용해서 be worried about 했어도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라는 뜻이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to 쓰는 것은 일단 지금은 중요치 않지만 나중에 중요해지니까 외우라고 했었지. 결혼하다 했었을 때 어떻게 쓴다고? be married with가 아니라 be married to를 갖다 붙인다고 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다 어떻게 쓴다고? be opposed to. 오브젝트는 자동사니까 바로 뒤에 전치사 to가 나오는데 oppos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써. oppose는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가 나오는 게 아닌데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 아무리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얘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온다? 전치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be opposed도 바로 뒤에는 전치사 뭘 쓴다? to를 갖다 붙인다 라고 얘기했었어. 또는 무엇에 익숙하다 했었을 때 뭘 쓰지? be used to. 대표적인 것들이지. be used to. 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하는 표현들. 이때 used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고 accustomed 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고 be accustomed to.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치사 to를 쓰는 수동태들이다. 굳이 중요치는 않지만 마지막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자, 여기까지는 안 중요한 거야. 이제 중요한 거 나오기 시작해. 지금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거 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치사 편에서는 요건 적어놔야 되겠지. 2개 이상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들. 얘는 시험에 잘 나와. 2개 이상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make지. make의 수동태는 be made야. 그 다음에 of, from, into 이 세 가지가 나와.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into 이 세 가지가 make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수동의 형태들. 자, of를 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책에 나와 있냐면 물리적 변화,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 be made into는 성질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 책들이야. 자, 이 차이점을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 일단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질은 변화하지 않고 뭐만 변한 경우? 형태만 변한 경우. 그래서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했었을 때 이 지금 이제 교탁의 나무의 성질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이게 물리적 변화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this desk is made of wood 이런 식이라고. 이것은 형태만 변한 것이지 성질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로 성질까지 변하면 화학적 변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야. 그러면은 this wine, 이 와인이 is made, 만들어졌습니다. from grapes, 뭐들로부터 만들어졌어? 포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야? 이것이 성질의 변화, 즉 화학적 변화라고. 여기까지는 됐냐? 성질의 변화는 뭐냐고. 성질이 변화하면 from 쓰고 안 변하면 of 쓴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의 변화는 뭐냐고. 이건 뭐냐면 into라고 하는 전치사의 성질을 알아야 돼. into는 분명히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into 앞이 변화하기 전이고 into 뒤에가 무조건 변화한 후의 모습이야. 앞으로 독해할 때 into가 나오잖아. 무조건 into 앞이 뭐라고? 전의 모습, into 뒤에가 후의 모습. change A into B. A가 변화해서 B가 되었다. 이런 식이라고 무조건. turn A into B. 무슨 뜻이야? A가 변화하기 전 into B. B가 변화한 후의 모습. 이런 식이라고. 근데 얘네들 둘의 공통점을 봐봐. 책상이나 와인은 변화한 전이 아니라 변화한 후의 모습이고 여기가 변화하기 전의 모습이야. 이런 경우에 성질이 변화했으면 from, 성질 변화 안 했으면 of라고. 근데 얘는 정반대로. 첫 번째 걸, 두 번째 걸, 두 번째 걸 정반대로 쓰면 세 번째 거야. 즉, 포도들이 are made, 변화가 되어져서 into, 그 결과
this wine, 이 와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게 into다 이 말이야. 요거 조심해. 왜냐면 탭스 문제에서 가끔씩 나와. 그럼 이거 성질이 변화한 것이구나. 그럼 from이지. 내가 중학생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일단 make의 수동태가 나와 있었을 경우에는 앞에 주어로 쓰인 놈이 변화하기 전인지 변화한 후인지를 먼저 봐야 돼. 변화하기 전이라면 누구? into고 변화한 후라면 성질이 변화했으면 from을 쓰는 것이다. 이해됐지? 네. 요것보다 고등학교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 건 누구의 수동태냐면 노우의 수동태야. 노우. 자, 두 번째 노우. 알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니까 be none이야. 요 뒤에는 to가 나올 수도 있고 as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or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y가 나올 수도 있어. 요건 좀 정리해놔야 돼. 수능에서도 잘 튀어나오니까 be none to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be none 바로 뒤에는 to 뒤에 뭐가 나오냐 보통 사람이 등장하고 그때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라는 뜻이야.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be none as가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뒤에는 직업이나 신분 따위가 등장하고 뭐뭇으로써 알려지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be none for가 나오잖아. 얘는 동의어가 be famous for야. be famous for 무슨 뜻이야? 뭐뭇으로 유명하다 라는 뜻이고 be none by는 뭐뭇에 의해 알 수 있다 라는 뜻이야. 해석할 때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 뭐뭇에 의해 즉 뭐뭇을 보고 알 수 있다. 이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좀 이 수동태 편도 지금 이거 들으면서 야 저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수동태를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오늘 복습 많이 해야 돼. 그지?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목적어가 주어로 안 되는 경우 수동태가 안 되는 것. 수동태의 동사는 비동사다. 그래서 증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치사를 다른 거에 쓰는 것들이 있더라. 그 중에 2개 이상 전치사를 쓰는 것들이 있더라. 요 뜻은 뭐에게 알려지다니까 이렇게 쓰면 돼. He is known. 그는 알려졌는데 to everybody.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be known to고. He is known as a police official. 무슨 뜻이야? 그는 뭘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은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he is known for his novels. 무슨 뜻이야? be famous for 똑같이 해석을 해봐. 그러면 그는 뭘로? 그는 그의 소설로 유명합니다. 라는 뜻이고. 이것은 속담으로 이런 게 있지.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자 여기서 컴퍼니는 친구 동료라는 뜻이야. 그러면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어?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컴퍼니는 친구라는 뜻이고 그가 사귀는 친구 내지는 그가 사귀는 동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유유상종이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no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에서 전치사가 자 4개가 등장하는데 각각의 뜻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자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아까 쌤 여기다 그래프 써놓고 몇 개 공부하자 했었지? 4개 공부하자는 것 중에서 몇 번 공부했어? 1번, 2번, 3번 공부했어. 그럼 내일은 4번 공부를 할 거고 아까 내가 여기다 써놓은 대표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갖고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몇 형식이었지? 3형식이었지. 그지? 그럼 이제 3형식 수동태 끝난 거고 그 뒤에 목적 하나 더 나온 4형식 수동태, 보호 나오는 5형식 수동태. 이거 정리하면 끝이야 이제 수동태가. 그러니까 몇 가지 오늘 정리해놓고 내일 수동태 편은 다 끝내겠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복습 잘 갖고 오도록